유하 푸드르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이번엔 BMW X5의 내부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차량은 X5 4세대 모델로 3.0 디젤 엔진 기반 30D X드라이브 M 스포츠 5인승 모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X5의 내부 위주로 소개할 예정인데요. 해당 차량의 트렁크 기능 및 적재 공간과 차량 외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1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찡긋. 그럼 긴 말하지 말고 X5의 내부 모습을 확인하러 가시죠. Let's get it! 먼저 1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석 도어 트리입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보면 차량 잠금, 문고리, 시트 메모리, 젠틀맨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시트 조작 기능은 뒤이어 소개할 시트 부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팔걸이 앞쪽으로 버튼들이 몰려 있는데요. 각각 창문 조정, 사이드미러 조정, 트렁크 여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 트렁크 버튼의 경우 원터치 형식으로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창문 여닫기 버튼처럼 꾹 누르거나 꾹 당기는 방식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크기와 타이밍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음료와 책자 등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심플하네요. 다음은 대시보드 왼쪽입니다. 에어컨 송풍구 아래쪽으로 램프 관련 기능들이 몰려 있는데요. 차례로 살펴보자면 안개등 조작, 헤드라이트 및 테일램프 조작, 내부 조명 밝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주차등 버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누르면 해당 버튼에 맞는 방향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BMW의 본가인 독일에선 도로변에 정차할 경우 해당 차량이 멈춰 있다는 게 인식될 수 있도록 주차등을 켜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상 깜빡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딱히 필요성은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일부 차량에선 이런 식으로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시동이 꺼진 상태로 깜빡이를 원하는 방향으로 꺾으면 주차등이 켜진다고 합니다. 생소하지만 재미있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본네트 열림 버튼과 발판, 브레이크, 엑셀이 있습니다. 이 중 본네트 열림 버튼이 특별한데요. 다른 차량들의 경우 본네트 버튼을 당기더라도 직접 본네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쪽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줘야지 본네트가 열리지만 해당 차량의 경우 그냥 이 버튼을 두 번만 당기면 추가적인 과정 없이 바로 본네트를 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더듬거릴 필요가 없겠네요. 다음은 운전대입니다. 먼저 왼쪽 부분을 보시면 크루즈 관련 기능이 몰려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니줌 캔슬, 리미트, 차간거리 조작, 속도 조작, 세팅, 크루즈 컨트롤, 모드 버튼 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니줌 캔슬 버튼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아서 반자율 주행 기능이 꺼졌을 때 가장 최근에 설정했던 속도로 다시 켜주는 기능입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리미트 버튼의 경우 현재 달리고 있는 속도를 기준으로 자체적인 속도 제한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속도 제한이 중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인터넷에 리미트 버튼을 검색해보면 무의식 중에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갑자기 속도가 안 나 당황했었다는 경험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해제해주세요. 차간거리 버튼의 경우 크루즈 기능 사용 중에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마이너스를 누를수록 좁게 설정되고 플러스를 누를수록 넓게 설정됩니다. 속도 조작 버튼의 경우 크루즈 기능 사용 중에 주행 속도를 설정하는 기능으로 버튼을 살짝 올리면 1km씩 올라가게 되고 꾹 올리면 10km씩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 버튼의 경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조향 기능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모드 버튼의 경우 핸들 조향 온오프 기능으로 크루즈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핸들 조향 기능만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 오른쪽을 보시면 미디어 관련 버튼들이 몰려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볼륨 조절, 선택 버튼, 통화, 목록, 음성 인식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겨울철 필수 기능인 핸들 여선 기능이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대 뒤쪽을 보시면 스포츠 주행을 위한 패드 시프트와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좌측 레버부터 보면 BC 버튼, 하이빔 어시스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C 버튼의 경우 온 보어드 컴퓨터의 약자로 계기판에 출력되는 출력, 미디어, 연비 정보 등을 바꿔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하이빔 어시스턴트의 경우 야간 주행 시 자동으로 상향등을 온오프 해주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우측 레버 부분입니다. 전방과 후방 유리창의 와이퍼 조작과 워셔액 조절 기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버튼을 돌려 와이퍼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레버를 오토에 맞춰 놓으면 오토등이 점등되고 우천 시 자동으로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비 올 때 은근히 편한 기능이죠. 다음은 운전대 조정입니다. 조정 버튼의 경우 운전대 안쪽 좌측 레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구동은 반자동 방식으로 운전자의 편의에 맞게 위아래, 앞뒤 방향으로
운전대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면 조절된 시트 위치와 함께 운전대 위치도 함께 저장됩니다. 다음은 HUD 부분입니다. 운전대 앞 대시보드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행 속도, 속도 제한 등의 기본 정보를 유리창에 표시해줍니다. 다음은 시트 조정입니다. 1열에 있는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전동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기능으로 위치 조정, 높이 조정, 등받이 조정, 허리 조정, 요추 조정, 허벅지 받침대, 시트 상단부처럼 세밀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했던 젠틀맨 기능과 시트 메모리 기능에 맞물려서 시너지를 주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요추 지지대를 조정해주는 요추 조정 기능은 시트 메모리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서 운전자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조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젠틀맨 기능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보조석에 앉은 탑승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조정해야 합니다. 왜 해당 기능만 따로 노는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센터 페시아 부분입니다. 먼저 상단부를 보시면 미디어와 내비게이션 등등 차량의 전반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구성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을 보면 공조 기능 버튼이 몰려 있는데요. 운전석과 보조석 방향을 각각 따로 제어할 수 있도록 나눠진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왼쪽부터 살펴보자면 통풍 및 열선 시트, 전면창 김서림 제거, 후면창 열선, 송풍 방향 조절, 오토 버튼이 있습니다. 전면창 김서림 제거의 경우 강한 바람을 쏘아줘서 빠르게 김서림을 제거하는 기능으로 겨울철 김서림이 잦을 때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만 예고 없이 사용하면 옆 사람이 놀랄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 소리가 나요.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상 깜빡이,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미니 디스플레이, 온도 조절, 바람 조절, 메뉴 또는 에어 컨디셔닝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 인텔리전트 세이프티의 경우 차선 이탈이나 충돌 감지 경고음처럼 차량 안전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미니 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조 기능이 한눈에 표시되며 운전석과 보조석에서 설정한 것이 각각 따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을 보시면 모드, 밴드, 볼륨 다이얼, 단축키 버튼들과 넘기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 단축키 버튼의 경우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기능을 띄운 다음 원하는 숫자 버튼을 꾹 눌러주면 현재 기능이 단축키로 지정되고 언제든 해당 버튼을 눌러 기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리 세팅만 잘 해놓으면 편하게 사용할 것 같네요. 다음은 수납 공간입니다. 주로 핸드폰과 음료 등을 올려놓는 곳이죠. 안쪽에서부터 살펴보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치대와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앞쪽 부분을 보면 USB 단자, 컵홀더, 시거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여닫이 뚜껑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땐 닫아놓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뚜껑이 보기보다 빡빡한 편인데 특히 끝부분에서 끝까지 힘주어 누르지 않으면 뚜껑이 도로 열려버릴 정도로 생각보다 힘을 줘서 닫아야 합니다. 평소에 그냥 열어놓고 쓰신다면 크게 불편한 느낌은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센터 콘솔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기자기하게 생긴 기어봉과 다이얼인데요. 해당 부품들의 경우 장도연 씨가 CF 모델로 출연했던 스와로브스키에서 BMW와 협업하여 만든 제품으로 신형 X5부터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게 정말 이쁘죠? 아무튼 차례로 살펴보자면 기어봉 왼쪽에서부터 미끄럼 방지, 서라운드 뷰, 파킹 센서, 오토 스탑,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주행 모드 버튼들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프로 모드, 어댑티드 모드가 있고 시내 주행 시 없어서는 안 되는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연비 주행을 선호하는 편이라 에코 모드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DBC 버튼, 서스펜션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DBC 기능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 작용 없이 일정한 저속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으로 비포장, 극커브 등의 경사가 심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서스펜션 조절 기능의 경우 차량에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X5의 승차감에 있어서 상당하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트렁크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1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서스펜션 버튼 위쪽으로 미디어 관련 기능이 몰려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살펴보자면 미디어, 홈, 맵, 컴, 인터넷, 내비게이션, 컨트롤 다이얼, 뒤로 가기, 옵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콘솔 박스입니다. 여는 버튼은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양문형 방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안쪽을 보시면 작은 수납 공간과 C타입 단자 하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버헤드 콘솔입니다. 위쪽에서부터 긴급 버튼, 파노라마 썬루프, 실내 등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급 버튼의 경우 겉에 있는 커버를 열면 주황색의 긴급 버튼이 나오는데요. 터치하게 되면 BMW 긴급 콜센터와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급 시에만 사용해야겠죠? 썬루프 버튼의 경우 틸트와 슬라이드 커버를 여닫을 수 있는데요. 버튼을 당기거나 밀어주면 슬라이드 커버를 여닫을 수 있고 그냥 위쪽으로 눌러주면 틸트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틸트의 열리는 폭이 너무 작다는 건데요. 환기 자체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지만 너무 좁게 열려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내등 버튼의 경우 좌우측을 각각 따로 키는 버튼과 양쪽을 모두 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심플하네요. 다음은 선바이저입니다. 손으로 선바이저를 열면 미닫이 형식으로 된 작은 거울과 보조등이 달려 있습니다. 보조등 같은 경우 미닫이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켜지게 되고 미닫이를 닫거나 그냥 선바이저를 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동일한데요. 보조석 선바이저의 경우 보조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하지 말라는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러브 박스입니다. 손잡이 부분에 자물쇠가 달려있고 내부를 열면 작은 조명이 켜져서 어두운 안쪽을 비춰줍니다. 역시 심플하네요. 다음은 보조석 도어 트림입니다. 먼저 위쪽부터 보시면 보조석 시트 메모리, 문고리, 차량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팔걸이 쪽에 창문 버튼이 있고 그 아래쪽을 보면 음료 등을 담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벨트입니다. 외관적으로 특별한 기능은 없고 2열 중앙 좌석을 제외하고 4개 좌석이 동일한 구조인데요. 안전벨트 착용 후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사용자의 몸에 맞게 벨트가 자동적으로 조여집니다. 눈에 띄는 기능은 아니지만 안전함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다음은 어시스트 그립입니다. 1열과 2열 4방향에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모습부터 보실까요? 준대형 SUV답게 뒷좌석 또한 널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좌석 쪽을 보면 뒷부분에 시트 포켓이 달려있고 그 옆에 문 쪽으로는 뒷좌석을 향하고 있는 송풍구가 양측에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바닥 쪽을 보면 시트레일 사이로 송풍구가 있는데요. 너무 개방적으로 뻥 뚫린 모양이라 흙이나 모래처럼 신발에서 나온 이물질들이 쉽게 들어갈 것 같네요. 인터넷에서 X5 바닥 송풍구를 검색하면 커버 덮개를 팔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콘솔 박스 뒤편엔 후방 공조 장치가 몰려 있는데요. 위쪽부터 차례로 살펴보자면 송풍구, 시트 히터, 오토, 온도 조절, 바람 조절, 바람 방향, 맥스 AC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작은 수납 공간 하나와 시거잭 단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 아래쪽엔 센터 터널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보통 후륜 차량의 센터 터널보다 높이가 아주 낮은 편이라서 중간 자리에 사람이 앉더라도 비교적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바닥 매트가 센터 터널 부분은 가려주지 않아서 사비로 구매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운전자분이라면 구매가 필수겠네요. 다음은 뒷좌석 도어 트림입니다. 문고리, 창문 버튼,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위쪽을 보시면 어시스트 그림 옆으로 실내 등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약불과 강불, 버튼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뒷좌석 부분입니다. 준대형 SUV답게 좌석이 널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좌석은 크로스형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옆좌석과 홀더를 구분하기 위해 가로로 눕혀져 있습니다. 양쪽 좌석에는 카시트용 아이소픽스가 달려있는데요. 보통은 플라스틱 덮개로 닫혀있고 필요시 손으로 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시트를 설치하는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의 위쪽 부분을 보면 시트 접이 버튼이 있는데요. 손으로 꾹 눌러주게 되면 2열에 있는 좌석을 앞쪽 방향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좌석에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좌석만 접히지만 왼쪽 좌석에 버튼을 누르면 중간 좌석까지 함께 접히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좌석을 접는 것 말곤 등받이 각도를 조정하거나 좌석의 높낮이를 바꾸는 등 2열 시트에 대한 편의 기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흔히 팔걸이라고 부르는 센터 암레스트입니다. 위쪽에 있는 고리를 잡아당기면 앞쪽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암레스트 위쪽을 보시면 크고 작은 2개의 뚜껑들이 보이는데 앞쪽 뚜껑을 열면 음료용 컵홀더가 구비되어 있고 뒤쪽 뚜껑을 열면 테이블 겸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낵 같은 걸 올려놓기 딱이네요. 참고로 암레스트가 열린 안쪽을 보면 고리가 하나 있는데요. 잡고 당겨주게 되면 암레스트를 포함한 중앙좌석 부분이 앞쪽으로 접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BMW X5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외제차를 촬영한 것은 이번 BMW가 처음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처음 접한 차량이라서 생소하고 난해한 부분도 있었지만 영상을 만들어가며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었고 많이 배운 것 같은 느낌이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미있는 콘텐츠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